안녕하십니까. 에케아렌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인공신장실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은 혈액투석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이고 목적은 주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제약이 따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그리고 밀접한 공간에서의 투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감염병 확산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지침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신장실 준비사항을 보시면 인공신장실 내에 의료진, 환자, 보호자, 환자 보호자에게 손 씻기, 그 다음 마스크 착용, 그 다음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인공신장실 입구에 비치한다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로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되기 전에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다 비치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손소독제만 비치하고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개개인이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티칭을 하고 그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잘 따라 주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마스크 착용하고 손위생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비말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 환경을 준비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적절한 침대 간격, 침상 간격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실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침상 간격 유지하는 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 제가 온 지 지금 횟수로 5년째 접어드는데 그때 제가 저희 병원에 가장 강력하게 그때 오픈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침상 간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그걸 좀 수용해 주셨어요. 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m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대상자 간의 간격이 2m 간격을 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투수 환자분들 항상 이런 일 생기면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많이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대기실 폐쇄하고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는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보호자가 없으면은 투숙실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기실은 폐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앉아 있고요. 대신 보호자분들이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최대한 간격을 많이 둘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제가 가서 한 번씩 붙어 있으면 자리 또 이렇게 띄어져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또 잘 따라오십니다. 그 다음 유증상자 사례 정의에 부합한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 지역번호의 120 또는 1339조 문의한 후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그 다음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에 발열, 그 다음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안내한다 되어 있는데 안내하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측정한 사람 한 명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시점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시기 전에 일단 호흡기 증상 물어보고요. 그 다음 발열 측정한 뒤에 입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도 5도씨 미만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실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호자나 방문객 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에는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1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보건소장과 협의 후 이송하도록 하며 주치의는 이동 대상 병원과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의사 환자는 그 관할보건소 또는 콜센터에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송 전에 임시 격리 공간에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감염관리실이 대부분 있죠. 그러면 협의해서 이송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동 수단을 결정하고요. 이동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또는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 격리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자체 격리를 실시하면 되겠죠.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 병실로 투석 장비를 이동해서 혈액 투석을 시행하고요. 이송 이후 격리 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임상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대상 유증성자 발생 시 대응 방법은 일단 마스크 착용 기본이고요. 인공지정실 내원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보건소 콜센터에 연락하고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 만약에 의료기관에 내원했다 이러면 의료진,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확보하여 이동시키고요.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가급적 투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환자와 별도의 시간에 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 투석을 시행하고요. 이게 이제 해제가 되는 거는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이 나오면 일반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응급투석 저희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각 병원마다. 그런 분들이 37.5도, 37.5도 이상의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일 체온 측정하고요. 접촉자 발생 시 대응 방법은 일단은 체온을 매일 측정합니다. 그리고 코트 격리 실시하고요.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시장실 방문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요. 마스크 착용, 보건소 연락해서 신고하고요. 그리고 인공시장실 내부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 예방 표준주의를 준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침해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및 신고 대상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례 정의에는 확진 환자가 무엇인지, 의사 환자가 무엇인지, 조사 대상 유증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은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마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